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 오늘 39번째 미하일 쉬앱킨입니다. 미하일 쉬앱킨의 초상이고요. 러시아 연기자 미하일 쉬앱킨은 1788년 백작 집안에 소속된 농노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어린 나이에 백작 저택에서 벌어진 오페라 공연에 매혹된 그는 17살 되던 해에 농노극단에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도시 극장들이 쉴 때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 지방의 영지를 갖고 있는 귀족들에 의해 만들어진 농노극단은 18세기 말 러시아에서만 존재한 특별한 형태의 극단이죠. 하인들의 일상적인 대화에서조차 연극조의 말을 요구하는 백작도 있었을 만큼 러시아 연극 사랑은 각별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런 귀족이라면 자신에게 소속된 농노극단의 일정 수준의 공연을 요구할 법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러시아 전역에 유명해진 농노극단들도 있었습니다. 1810년 슈에핀이 그런 극단 중의 하나인 메세르스키의 농노극단의 공연에서 메세르스키의 백작의 연기를 본 순간 그는 천지우당탕의 경험을 합니다. 백작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이에요. 이 경험을 통해 슈에핀 앞에 연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의 영역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전의 결실로 그의 연기가 관객들을 매료시켰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드디어 1821년 쉐프킨의 지지자들이 그의 노예 신분을 사서 그를 자유민으로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곧 탁월한 연기력의 쉐프킨은 모스크바 제국극장의 스타가 되죠. 쉐프킨 시대 러시아 연극은 거의 우스꽝스러울 정도로 과장된 프랑스 연극조 스타일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아무도 실제처럼 움직이거나 말하지 않았고요. 그래 쉐입킨 생각에 모든 대사와 움직임은 경직된 틀 속에서 질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연기자의 존재는 사라져버리고 이상한 꼭두각시만이 무대에서 작용하는 격이라고나 할까요? 쉐입킨은 자신이 살아온 삶의 경험을 통해 무대 위에 살아 숨쉬는 존재를 창조하리라 결심합니다. 일견 소박한 연기처럼 보이는 쉐입킨 연기의 본질을 당시 활동하던 한 평론가는 다음과 같은 말로 간파합니다. 쉐입킨은 연극 속에서 연극적이지 않은 최초의 사람이었다. 예, 쉐입킨이 자기 나름의 결론에 도달했을 때 러시아에는 그리보예도프나 푸시킨 같이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한 일군의 작가들이 있었습니다. 연기자로서 쉐피는 전 생애를 통해 이러한 동료 작가들과 또 장차 등장할 고골리, 레르몬토프 그리고 뚜르게네프와 같은 새로운 작가들과 함께 생산적인 협동 작업의 성과를 남깁니다. 1824년 쉐피는 자신의 근거지를 만리극장으로 옮기는데요. 만리극장은 말 그대로 천석이 안 되는 소극장이란 뜻으로 대극장을 의미하는 볼쇼이 극장과 구별됩니다. 외래 문화의 영향과 귀족 문화의 지배로부터 러시아 민중의 영원히 깃든 문화 회복을 주창한 민중문화운동에 공감한 셰피는 앞으로 40년 가까이 만리극장과 함께 러시아 문화의 중심에서 활동하죠. 연극예술사에서 중요한 인물로 거론되는 스타니슬랍스키에게 셰핀이 끼친 영향은
분명합니다. 그러고 보면 의미심장하게도 쉐핀이 세상을 떠난 1863년은 스타니슬랍스키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스타니슬랍스키의 트레이드마크처럼 되었지만 쉐핀은 오성 연기와 감성 연기를 구분하면서 연기자의 내면으로 역할을 가져오는 연기를 강조합니다. 연기자가 역할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마음으로 역할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쉐킨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연기자는 역할을 흉내내는 존재가 아니라 역할을 호흡하는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연기자에 대한 이런 입장뿐만 아니라 연기자 사이 앙상블의 중요성이나 연기 교육의 방법론 같은 데서 그와 스타니슬랍스키 사이 연계성은 스타니슬랍 자신도 옥깃을 여미며 인정하는 바이고요. 연기자로서 쉐핀의 삶에 대해 스타니슬랍스키가 바친 글을 인터넷 연구 집단 열혈 학사의 번역으로 한 부분 소개합니다. 19세기 전반기 러시아의 가장 위대한 배우 미하일 쉐프킨은 우리의 위대한 작가 고골리의 친구였으며 위대하고 역량 있는 예술가들 세대의 교육자였다. 그는 러시아 연극의 꾸밈없음, 심플리시티와 사실상, 라이프 라이크니스를 소개한 최초의 사람이며 실제 인생을 통한 정서의 표현 방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나는 그가 고골리와 다른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들 속에서 연극 예술에 관해 썼던 모든 것들을 익히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동시대인들이 그에 관하여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였다. 쉐킨이 남긴 작은 역이란 없다. 작은 배우가 있을 뿐이다. 라든지 연기를 잘할 수도 있고 잘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연기한다는 것이다. 와 같은 그런 멋진 경구들은 사실 모든 시대에 보편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대와 관객이 항상 성실했던 시에키는 말년에 오스트롭스키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경향을 따라가기가 힘들다고 느낍니다. 자연스러움은 연기를 바라보는 쉐킨의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이지만 지나친 사실주의는 그 지나침으로 해서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다고 그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연스러움이 예술이기 위해 어떤 절제 또는 어떤 균형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나 할까요? 예, 새로운 시대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사실주의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쉐키는 만리극장의 중앙 무대를 오스트롭스키에게 양보합니다. 이제 사실주의적 객관성에 입각한 일상적 구어체, 새로운 연기적 경향이 향후 만리극장을 지배하는데 특히 오스트롭스키의 폭풍에서 여주인공 카테리나 역할은 연기적 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모든 여성 연기자들이 거쳐야 하는 관문 같은 것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인터넷 연구 집단 열혈 학사의 번역으로 쉐킨의 육성을 들어봅시다. 연기에 대한 그의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듯하여 소개합니다. 기억하자. 무대는 죽은 시체를 싫어한다는 것을. 무대에 살아있는 인간을 주어라.
단순히 물리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닌 지성과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무대에 오를 때는 개인적 근심 걱정은 모두 뒤에 버려두어라. 과거는 잊고 지금의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당신은 지금 역을 맡았고 그것이 무슨 종류의 새해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은 극 자체 속을 탐색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어김없이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배역을 읽을 때는 당신이 묘사하는 그 인물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도록 최대한 노력하라. 말하자면 배역을 씹고 삼켜서 그것이 당신의 살과 피의 일부가 되게 하라. 만약 이것에 성공하면 진실한 말투와 몸짓이 저절로 당신에게 떠오를 것이다. 예, 번역이지만 쉐프킨의 육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특히 그가 새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쉐프킨은 날고 싶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차원에서 날개 달린 존재들의 역할은 저작거리의 작가주 연기자들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존재의 이유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특히 미하엘 쉐프킨이 새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쉐프킨은 날고 싶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차원에서 날개 달린 존재들의 역할은 저작거리의 작가주의 연기자들이 인생을 걸어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존재의 이유일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봅시다.